안녕하십니까? 소우쿨 극장의 재미있고 기이한 옛날 이야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점을 잘 치기로 유명한 판수와 판수보다 더 점을 잘 치는 판수의 아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재미있고도 좋은 글로 보답하겠습니다. 조선시대의 맹인은 특별히 생계를 꾸릴 방법이 없어 주역을 배워 점을 치거나 경문을 외워 귀신을 물리쳤다. 조선시대 사람들은 판수가 하늘이 주는 비범한 능력을 지녔다고 여겼다. 그들은 판수가 일반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광경을 보고 듣지 못하는 소리를 듣는다고 생각했다. 무당이 대체로 여성이고 서서 춤을 추며 귀신을 어루만져 달랜다면 판수는 대체로 남성이고 앉아서 북을 두드리고 경문을 읽었다. 무당이 무가를 불러 신이 자기의 몸에 실리게 하여 치병 등의 행위를 하였다면 판수는 경문을 통해 여러 신장을 불러내어 그들을 시켜 객귀나 잡귀 등을 물리쳐 병을 고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예전에는 안택고사나 집안의 우환, 치병할 때 무당보다 판수를 더 많이 불렀다. 그건 그렇고 한양에 김시성을 가진 유명한 판수가 있었는데 김판수는 여자를 그 중에서도 미인을 아주 밝혔다. 판수는 늘 여러 사람에게 미녀를 구해달라고 부탁하고 다녔다. 남편이 주접을 부리고 다닌다는 소문을 들은 판수의 아내가 아는 사람을 불러서는 판수의 버릇을 고칠 계략을 꾸몄다. 판수 아내의 부탁을 받은 사람이 판수에게 말했다. 우리 이웃에 한 여자가 있는데 몸매도 좋고 참으로 세상에 드문 미색입니다요. 판수의 말을 전하면 흔쾌히 응할 것 같기는 한데 재물을 너무 심하게 밝힙니다요. 판수가 대답했다. 말씀처럼 정말 그런 미인이라면 비록 가진 재물을 다 쏟아부어 파산할지언정 어찌 인색하게 굴겠습니까? 그러더니 아내가 없는 틈을 타 집안을 뒤져 폐물을 꺼내서 가지고는 드디어 만날 날과 장소를 정했다. 약속한 날이 되자 판수가 옷을 잘 차려입고 나갔다. 판수의 아내도 예쁘게 단장하고 따라가서 먼저 약속 장소에 들어가 앉아 있으니 판수가 2번 절하고 예를 갖추었다. 이날 밤 판수가 아내와 동침하는데 다정하게 구는 태도가 보통 때와는 전혀 달랐다. 이 밤이 어떤 밤이기에 이처럼 좋은 사람을 만났는가? 음식에 비유하자면 그대는 곰 발바닥 요리나 표범의 태반 요리와 같고 우리 집 사람은 명아죽국이나 거친 보리밥과 같다. 판수는 아내의 몸을 어루만지면서 지치지도 않고 몇 번이고 정을 통하더니만 재물을 많이 주었다. 새벽이 되자 아내가 먼저 집으로 돌아가 이불을 안고 앉아서 졸다가 판수가 문에 들어서는 것을 보고 물었다. 어젯밤에는 어디서 주무셨습니까? 판수가 태연한 체하며 대답했다. 보대감님 댁에서 경을 읽었는데 차가운 밤 기운에 배탈이 났으니 술에 약을 타줬으면 하오. 아내가 크게 꾸짖었다. 곰발바닥과 표범태반, 명아죽국에다가 거친 보리밥까지 실컷 먹는 바람에 배속이 꽉 차고 요란할 것이니 어찌 탈이 안 나고 배기겠소. 할 말을 잃은 판수는 그제야 아내에게 속은 줄을 알았다. 평소에는 금실이 좋았는데 이 일 때문에 말다툼이 생겼다. 종일 옥신각신하다가 결국 판수가 으름장을 놓았다. 내가 경문을 읽고 신수점을 치니까 이만큼이라도 살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뭘 먹고 뭘 입고 살 건가? 이 여편네야. 판수의 아내는 조금도 수그러들지 않고 오히려 맞받아쳤다. 점을 치는 것이 뭐가 그리 대단하다고 그러시오. 당신이 점쟁이면 나도 점쟁이요. 당신이 점을 치지 않아도 나는 얼마든지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 그 말에 판수는 진짜 2다리를 쭉 뻗고는 에라 모르겠다 하고는
방구들에 벌렁 들어 누웠다. 오늘부터 나는 점 안 칠 거야. 손님이 오면 구워 먹든 삶아 먹든 당신 맘대로 하구려. 이참에 태업해서 아내를 길들이려는 심산이었지만 아내는 끄떡도 하지 않았다. 새밑이 가까워져 오던 어느 날 오전, 여전히 부부가 마음을 풀지 않고 냉전 상태로 있었는데 살인문이 열리더니 27, 8쯤 되어 보이는 젊은 아낙네가 황급히 들어왔다. 그녀가 막 입을 열려고 하자 방 한쪽 구석에 앉아있던 판수의 아내가 손을 저었다. 부인이 말하지 않아도 나는 점치러 왔다는 것을 알고 있다오. 심지어 무슨 일로 왔는지도 알고 있다오. 내가 제대로 마치면 복채를 주고 틀리면 주지 마시오. 판수의 아내는 아낙네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자세히 훑어보고는 늘쩍늘쩍 말문을 열었다. 부인은 저 남쪽 마을에서 왔지요. 네, 맞습니다. 판수의 아내는 또 물었다. 부인 집에서 어제 저녁 설날에 먹을 두부를 만들었지요. 아이고, 맞는데요. 아낙네는 입으로 말하면서 속으로는 감탄에 마지 않았다. 판수의 아내가 마지막으로 물었다. 집에 아들이 급병에 걸렸지요. 딱 맞췄습니다. 아낙네는 급히 물었다. 마님에게 좋은 처방이 없습니까? 판수의 아내는 태연하게 대답했다. 물론 있지요. 얼른 남산기슭에 가서 갈대 뿌리를 파다가 푹 고아서 아이한테 먹이세요. 오늘 밤 지나고 내일 아침이면 병이 다 나을 거요. 마나님, 아이의 병이 나으면 다시 와서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아낙네는 말을 마치자마자 불이 나게 달려나갔다. 방고들에 누워있던 판수는 자기 아내와 아낙네의 일문일답을 듣고 속으로 비웃었다. 아무것도 모르는 여편네가 뚫린 게 입이라고 잘도 짓거려 대는구먼. 그러나 판수의 아내는 그녀가 꼭 다시 올 것이라 믿고 있었다. 아니나 다를까. 사흘이 지나자 그 아낙네가 시루떡을 큰 함지에 이고는 꽁 한 마리까지 들고 찾아왔다. 그녀는 문턱을 넘자마자 마나님 계십니까? 하고 공손하게 불렀다. 판수의 아내가 환한 얼굴로 반기자 그녀는 선물을 대청에 내려놓고 말했다. 마나님의 처방은 진짜 영험했습니다. 아이는 탕약을 먹자마자 구역질하더니 이내 나았습니다.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할지, 이 물건들이 마음에 드실지 모르겠습니다. 성의로 받아주십시오. 판수의 아내는 별로 사양하지 않고 선물을 받았다. 아낙네는 판수의 아내와 잠깐 수다를 떨다가 돌아갔다. 판수는 콩시루떡 냄새에 더는 배기지 못하고 일어나 떡을 집어 먹으려고 더듬더듬 손을 뻗었다. 판수의 아내는 눈을 흘기는가 싶더니 이내 판수의 손을 탁 쳐버렸다. 저리 가시오. 자기가 점을 치지 않으면 굶어 죽을 거라고 잘난 체 하더니만 인제 와서 시루떡을 먹으려고? 염치도 없지. 판수는 쑥스러운지 수염만 쓰다듬다가 이내 얼굴에 미소를 띠며 말을 걸었다. 여보, 당신은 어째서 묻지도 않고 그 아낙네가 남쪽 마을에서 왔는지 알았소. 그날은 작은 눈이 내리고 북풍이 불었는데 그 아낙네의 앞가슴에 눈이 가득 묻었으니 남쪽 마을에서 온 것이 분명하지요. 판수는 또 물었다. 그 집 아들이 급병에 걸린 것은 또 어떻게 알아냈소? 그처럼 추운 날에 헐레벌떡 달려온 걸 보면 틀림없이 아들 때문이지요. 설마 하니 어느 여자가 아들보다 시아버지나 시어머니 게다가 딸을 소중하게 여기겠어요. 판수는 고개를 연신 끄덕였다. 당신 말에 일리가 있네 그려. 그럼 두부를 만든 사실은 어떻게 알았소? 판수의 아내가 대답했다. 그 아낙네의 앞치마에 비지가 묻은 걸 봤어요. 두부를 만들지 않았다면 비지가 있을 리 만무하죠.
판수는 계속 물었다. 당신은 그 아낙네에게 갈대 뿌리를 고아서 먹이라 했는데 그것은 대체 무슨 병을 고치는 처방이요? 또 무슨 병에 걸렸는지 어떻게 알았소? 판수의 아내가 웃으며 말했다. 아이들은 두부를 급히 먹다가 체하기 십상이에요. 이 병은 아예 고칠 필요가 없어요. 체하여 답답하면 속에 있는 것을 토하면 그만이지요. 하지만 약을 쓰는 척해야 하여요. 그래야 환자가 믿어요. 갈대 뿌리는 약에 써도 사람이 죽지 않아요. 제가 그 안악한테 그 처방을 알려주지 않았으면 오늘 다시 찾아오겠어요. 판수는 눈이 휘둥그레지며 연거푸 무릎을 쳤다. 나는 당신이 점치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한평생 점쟁이로 살아온 나보다 더 대단하오? 판수의 아내는 퉁명스럽게 대꾸하였다. 당연하죠. 판수의 안악으로 당신이 점치는 것을 평생 옆에서 보면서 배웠지요. 하지만 나와 달리 당신은 눈이 없어서 보지 못할 뿐 아니라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머리가 있어도 생각 못하니까요. 오죽하면 유명한 판수라면서 자기 마누라하고 하룻밤 자려고 집안의 재산을 몽땅 가져다 주었겠어. 똥오줌도 구별 못하는 인간 같으니라고. 내가 도로 찾아왔기 망정이지. 오입 한 번에 집안이 다 거덜날 뻔하지 않았어. 그러니 점 좀 친다고 너무 잘난 체 하지 마시오. 편은 익을수록 고개 숙인다고 합디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용어 풀이와 참고 문헌 그리고 자료 출처는 명기만 하고 따로 읽지는 않겠습니다. 양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소우쿨 극장은 일주일에 2번, 매주 화요일과 토요일 오전 11시 전후에 이야기 올리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하지만 준비가 되면 목요일에도 가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면에 쇼츠는 틈을 봐서 일주일에 3편 정도만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만날 때까지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